안녕하세요. 순금쇼대 유재근입니다.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각 후보당 공약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재명 대표 후보의 4.5일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 5일제가 한 10년 됐나요? 이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생산성이 뒷받침돼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일주일 중에 2.5일을 쉰다. 그러면 나머지 4.5일 동안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뒷받침된다면 시대가 양질의 삶, 복지, 또 자아실현 그런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죠. 반면에 어려워지는 국가나 계층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국에서 급식을 주려고 정책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400만 명이 신청했다잖아요. 그 정도로 의식주조차도 버거운 그런 층이 많은 거죠. 공무원분들도 전국공무원 노조에서 주 4일제 근무를 희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께서 주 4일제 희망을 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무엇보다도 주 4일제나 4.5일제가 되려면 은행 시스템에 연계가 돼 있죠. 사회 생태계가 기업 활동도 그렇고 수출 수입 이런 부분도 대금 교체 관련돼서 은행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CBDC라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거론이 많이 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도 4월부터 바우처 카드는 전국 7개 은행에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2단계로 좀 실시가 예상이 되고 중국은 거의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미국은 연준에서 CBDC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죠. 왜냐하면 달러 패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디지털 화폐가 나왔을 때. 그래서 대체안으로 찾는 것이 그나마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도 1달러에 1코인. 뭐, 그렇게 간다고 보지만, 등락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그래서, 완벽한 1대1이 아닌 대체 화폐. 과연 그것으로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시범적 운영이나 국가 간의 통상 여러 분야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문제는 주 4일제든 4.5일제든 내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연휴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해요. 이 숙박업이나 외식업 이런 쪽이 관광 관련돼서 매출이 늘고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거의 해외로 많이 나가시잖아요. 연휴가 되면 그런 분위기라 내수시장이 좀 위축이 더 되지 않을까. 물론 업종에 따라 힘이 엇갈릴 겁니다. 저희 같은 사무용품이나 문구 이런 업종은 연휴 때는 평일에 30% 40%밖에 안 돼요. 매출이. 그러니까 지금도 연휴 한 4일 정도 되잖아요. 토요일부터 내일까지 손님이 없어요. 거리에 그리고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오늘은 어린이날에 부처님 오신 날까지 겹쳤는데 유동인구 자체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제가 7년째 지금 사무용품 취급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손님이 줄고 있다. 내수 시장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일째나 4.5일째 근무가 좀 저희 같은 업종은 위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여행사나 해외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시겠죠. 아무튼 사회적 합의가 돼서 결론이 나오면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다수가 원하면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다른 판로를 또 개척을 해야죠. 그건 제 몫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주식시장 잠깐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하게 됐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뭐 지금 환율이 단기간에 내려와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은 것 같고 역시 박스권으로 가고 대선 이후에 정책,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이 되겠죠. 미국 쪽에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서학개미가 많으신데 저는 그냥 테슬라를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테슬라가 1년 전에 200달러 됐습니다. 200달러에서 488달러까지 갔죠. 그러면은 2.8배 정도 오른 거예요. 2.8배. 많이 오른 거죠. 200 거의 90달러가 올랐어요. 지금 287달러 하더라고요.
220까지 내려왔었죠. 220까지 내려왔다가 급락해서 지금 287달러인데 S&P 500이 9일 연속 상승을 지금 하고 있죠. 물론 트럼프 관세 정책과 채권 쪽 영향으로 또는 떨어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으로 해석은 됩니다. 저는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 2개월 넘은 것 같은데 한 3개월 전인가 테슬라가 220 떨어질 때 주식의 탄력성이 40에서 많으면 50 100이었던 주식이 떨어지면 다시 튕겨 오르는 거. 그게 한 40에서 5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테슬라가 488 아니에요? 220까지 내려왔으면 268달러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230달러 정도 떨어졌다고 보고 그거에 반이면 260달러 떨어졌다고 보면 130이 절반 아니에요? 그럼 200에서 220에서 130 하면 350달러인데 지금 287달러니까 제 생각에는 330달러 정도는 찍지 않겠느냐. 기술적 차트로도 반전이 아니라 반등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 관련돼서 가장 문제는 엔캐리 청산이에요. 엔화가 강세를 띄어서 140을 뚫고 밑으로 130대로 내려가면 엔캐리 청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외국에 있던 자금들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일본으로. 그러면 주식 영향 받죠. 그래서 요번에 테슬라 기준 320달러, 30달러 정도 오면 저는 매도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고점을 찍는 거는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점에서 판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말이 무릎과 어깨가 거래량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투자하셔야지. 바닥에서 산다. 바닥의 거래량은 별로 없는 겁니다. 스치는 거래량인데. 스치는 거래량이라 거래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고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릎과 어깨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330이라고 하면 320에 던지는 게 낫죠. 만일 351이다. 나는 350까지는 본다 하면 330에서는 무조건 던지는 겁니다. 그 20달러를 더 보려고 기다리다가 매도 타임 놓치는 거거든요. 저는 제 경험상 1년 차트, 3년 차트를 보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자산, 부동산은 하락으로 넘어왔다. 하락의 1단계의 상황이고 요번에 오르는 것도 하락 1단계 과정에서의 반등이지 반전이 아니다. 올랐다 다시 빠지는 그런 하락 1단계가 상당한 기간 지속이 되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현금 있는 자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바닥이 언제냐? 정말 사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가 바닥이에요. 제 경험이상 그래. 물을 탔는데도 또 떨어지고 정말 타고 싶을 때 그때가 바닥인 겁니다. 아무튼 현금을 50% 이상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말씀드리면서 연휴가 내일까지인데 연휴 되면 겁나요. 저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문 닫을 수도 없어요. 하루에 전기세라도 어떻게 또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영업자가 지금 상황 그런데 조금 더 가게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 뭐 제가 이제 63년 62인가요? 그래도 인생 2차전 하고 싶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싶어요. 꿈도 있습니다. 사실 남자가 다 야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배운 거 자기 고을에서 뜻을 펼치고 싶은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또 시대가 원하면 용의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 생각을 이렇게 진솔하게 담아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혼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안정이 돼야죠. 안정이 되고 구심점이 생겨서 국가와 민족, 국민을 바르게 방향을 제시하고 도약하는 그러한 날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발전해야 기업도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저희 같은 영세 자영업자도 손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오시는 그런 활기찬 경제 활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가족분들하고 남은 연휴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